미국 산업화의 상징이죠. US 스틸이 미국 대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제철의 인수 계획에 미국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이 표심을 의식한 민주, 공화, 양당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존심과 애국심 문제를 떠나서 표심이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US 스틸이 어떤 회사고 대선 전후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트럼프에 이어 해리스 후보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노동절 휴일에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세에서 US 스틸은 역사적인 미국 기업이라면서 강력한 철강 회사를 유지하는 건 미국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한 건데요. 그간 해리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공약과 거리를 뒀었는데 US 스틸 매각 반대를 선언한 건 대선 레이스가 박빙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펜실베이니아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특히 피츠버그는 US 스틸 본사가 있는 철강의 도시죠. 해리스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 제철의 인수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인 올해 1월에 이미 재집권하면 US 스틸의 인수를 막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3월에 바이든 대통령도 US 스틸은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반대하는 건 결국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전미 철강 노조는 사측이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면서 반대를 표명했고요. 이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동맹국 기업이라도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 발표 4일 만에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이 건을 맡게 됐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US 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경합주인데요.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0.72%포인트 차로,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1.17%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긴 곳입니다. 때문에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노조원 수 120만 명인 철강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노조 측 표심도 이슈지만 US 스틸 매각은 미국의 자존심과도 직결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얼마나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와 금융왕인 존 피어몬트 모건, 이 US 스틸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1901년에 존 피어폰트 모건이 카네기의 철강회사 카네기 스틸을 포함한 9개 철강회사를 인수해 합병시켜서 만든 게 바로 US 스틸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초로 자본금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자 당시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이던 미국 철강 산업의 3분의 2를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설립 10년 뒤인 1911년 미국 연방정부가 독점 금지 소송을 걸어서 US 스틸을 해체하려고 시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US 스틸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미국 제조업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징인데 이런 기업이 왜 매각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까? 네, 미국 철강 산업이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쇠퇴하기 시작한 게 이미 50년 전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완전히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US 스틸은 지난 2022년 기준 글로벌 철강업계 세계 27위로 생산량만 놓고 보면 1,449만 톤에 그칩니다. 세계 1위인 중국 바오그룹의 1억 3,184만 톤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인데요. 우리 기업들과 비교해도 세계 7위인 포스코나 18위인 현대제철과 비교해도 한참 뒤집니다. 네. 이런 US 스틸의 매각 선언 후 많은 회사들이 인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작년 12월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각 인수 이 당사자인 일본 제철과 US 스틸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먼저 일본 제철은 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인수할 경우 이사회 과반수를 미국 국적자로 채우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주요 경영진도 미국 국적자로 하고 본사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이사회에는 미국 국적 사회이사를 최소 3명 둬서 미국의 룰에 따르는 투명
시장 경영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는 US 스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판매하는 등 US 스틸을 인수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관방장관도 상호 투자 확대 등 양국의 경제 관계 강화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US 스틸 측도 강하게 매각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데이빗 버릿 US 스틸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매각이 무산된다면 공장을 폐쇄하고 본사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제철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30억 달러가 공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서 만약 거래가 불발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시장 논리를 떠나서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까? 네, 미국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매각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면 경쟁력만 약화된다는 겁니다. 또 핵심 동맹인 일본의 US 스틸 인수를 무산시키면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 쇼어링 정책의 신뢰 또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권은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고 있고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